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영하입니다. 코로나 행정규제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 7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문제 없는지 사회보험TV가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기존에 있던 법이고, 이 법안안에 제12조의 2, 12조의 3, 12조의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가 입법됐습니다.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이야기하죠.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모호한 문구가 들어갔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될 걸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이라는 약간 유보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 유보조항이 나중에 시행령 신규칙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법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만 보상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유보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사실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행정규제로 손실을 봤다면 대기업도 손실이 필요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손실보상금 지급받은 사람이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치를 위반하면 손실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같이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법 개정한 공포 이후의 손실만 보상 가능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소급 보상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 절차,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원칙만 정해진 거죠. 구체적 원칙은 또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을 할 거면 왜 1년 반을 끌었는지 국회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이에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10만 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1000명 이상 지금 발생하고 있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이전에는 기존의 4명까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2명만 이제 식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행사 금지 아예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 장례식, 친족만 참여하도록, 스포츠 관련은 무관중, 그 다음 종교활동 비대면으로만, 직장 근무도 시차 출근, 재택 근무 30% 이상 금고, 초강력 조치입니다. 노래방, 영화관, 학원, PC방, 헬스, 식당, 미용실 등 오후 10시 이후는 운영 제한, 초강력 조치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 관련 종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들 이런 경우에 직접적 피해를 입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런
4단계를 실시하면서도 소상공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법을 이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은 또 10월 8일 돼야 시행하도록 또 만들어놨고요. 뭐 그걸 중간에 떼우는 것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죠. 특히 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 피해 업종에 대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조 3천억을 잡고 있고요. 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43만 8천 명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해서 부가세 납부 기한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5차 재난지원금 내용에서는 뭐 36조 원이 잡혀 있습니다. 36조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해서 3조 9천억인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돈 3조 3천억이고 법제화하는데 6천억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거 그냥 돈 소비하면 준다는 거죠. 이것도 10조 4천억. 사실은 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하면서 이런 10조 4천억 왜 씁니까? 상생소비지원금 또 1조 1천억. 이 백신 방역 보강은 뭐 필요할 거고요. 뭐 이런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입법도 늦어진 데다가 거기에다가 소급보상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3조 9천억인데 그중에 이 뭐 법제화하는데 6천억이나 쓰면서 희망복지 자금으로는 3조 3천억밖에 안 쓰고 있는, 그리고 뭐 보편적 이 재난지원과 비슷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뭐 이것도 지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70% 80% 지원하다가 이제 또 90% 전국민 지원하자고 또 이야기 나오고 있죠. 참으로 원칙 없는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실보상제도 자체 입법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뭐 코로나 행정 규제로 만들어졌지만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언제까지 계속 갈지 지금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입법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소급이 안 됐다는 거 그렇지만 소급이 안 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번에 5차 재난지원상과 같이 제대로 손해보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돈 3조 3천억밖에 안 씁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죠. 우리 국민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돈 적게 주려고 자꾸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보상해야 될 건 보상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